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이제 주목한 숫자 하나하나씩 한번 봅시다. 먼저 이은영 소장. 예, 저는 1%를 가져왔는데요. 1%? 예, 이게 지금 야당 대선 주자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인식률 숫자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최근에 한국갤럽이 지난 12일과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나온 숫자 중에서 이제 그 야당 대선 주자 황교안, 유승민, 윤석열 이 세 분이 다 1%. 윤석열은 야당 주자는 아니죠? 주자라기보다는 야권 인사. 야권 인사도 아니죠. 현직 검찰총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 인식 속에는 이분도 야권의 어떤 예비 주자로서 생각을 하나 좋아요. 봐요.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세 분이 1%가 나왔거든요. 세 명 다 각각 1%? 예.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11%, 안철수 대표가 3%, 홍준표 전 대표가 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낮은 숫자가 나온 거는 사실 그 기존에는 보기 문항을 넣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물었는데 예. 이번 갤럽 조사는 자유응답 방식으로 물어서 보기 없이, 그래서 이게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약간 인식도에 더 가까운 숫자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 황교안 후보가 참 주목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1%로 지금 하락을 했어요. 기존의 그 이전 조사를 보면은 8에서 10% 정도였고, 통합당 지지층 내에서도 3월에는 37%, 4월엔 29%였는데 5월엔 4%로 굉장히 지금 하락을 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가 의미하는 거는 정치인과의 언론 노출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활동이 보도되지 않으면 지지율이 이만큼 인식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도 갖고 왔습니다. 그렇고 총선 패배의 직접적 결과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게 그것도 영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좀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무슨 활동을 하려고 또 움직임을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은영 소장 여론조사를 이제 오래 해왔잖아요. 예. 우리 코너 제목도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잖아요. 네. 1이라는 숫자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숫자예요. 이게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살아있는 숫자라고. 근데 황교안 전 대표는 이게 조금 살아있는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지지하는 또 대선 후보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여전히 대단히 높죠? 예, 47%로 높고요. 사실 47? 예. 그 윤석열, 아까 말씀하신 윤석열 총장도 검찰총장이 뉴스 메이커는 되지만 대선 주자 부분에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근데 통합당 지지층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 같은 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이게 역설적으로 그만큼 예비 후보군이 없다. 그런 걸 보여주는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야권에 눈을 씻고 찾아도 대선 주자로 국민들이 인식할 만한 사람이 아예 없다. 네. 그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죠. 그 1% 받은 분들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때요? 지금 사실 뭐 국민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높지 없죠. 않다고 봐야 돼요. 없죠. 왜냐하면 언급량 자체가 그 인물에 대한 언급량은 나오는데 그 비율이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언급됐을 때는 지금 뭐 10% 미만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래도 그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언급량이 16만 5천 건인데 여기다가 이제 대선 관련 키워드를 함께 넣어봤습니다. 뭐 대선이라든지 대권 주자, 대선 주자 함께 막 쭉 넣으면 1,200여 건밖에 안 나와요. 16만 건 가운데 1,200건.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없는 거네요. 총장 같은 경우는 언론이 조금 만들어낸 후보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관련 뉴스가 한 68건 되고 거기에서 보면 연관어 자체도 뭐 대선, 대권 주자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같이 거론된 후보들의 이름 정도, 그다음에 대선이라는 단어 정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지금 이거를 조금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6만 건이 넘는 언급량은 주로 검찰 관련 뉴스 맞습니다. 그런 걸 거예요. 그건 윤석열 총장이고 또 황교안 전 대표는 2만 3천 건 정도 언급 중에 대선 관련 언급량이 2,700여 건이니까 한 10%. 우선 언급량 자체가 2만 3천이면 윤석열 총장의 뭐
5분의 1, 6분의 1 이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관련 언급량은 좀 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2,700건이면 맞습니다. 없는 거죠. 그리고 예. 거의 지금 없는데 관련 뉴스는 한 700건 정도, 470건 정도 형성이 되고 있고요. 긍부정 비율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6.1대 64.3이에요. 부정이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요. 맞습니다. 대선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으면 오히려 뭐 총선이나 다른 것과 연결됐을 때보다 훨씬 더 부정비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급락, 뭐 패배, 혼란, 뭐 절망적이다, 엉터리다, 뭐 이런 단어들 보이고 있습니다. 유승민 지금 거기도 1%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오히려 언급량 자체가 한 9,900건밖에 안 돼서 관심도 낮지만 그래요? 그나마 대선 관련 언급량이 한 1,700억 건, 그나마 한 20% 비율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역시나 보시면은 연관어 알겠어요. 역시 후보들 이름이고요. 빅데이터의 언급량 전부 합해서 10,000건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이제 잊혀졌군요, 거의. 그나마 지금 대선 관련 언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재명 경기지사예요. 그렇죠. 언급량이 한 30만 건 되고 대선 관련 언급량이 한 12,000건, 10,000건을 넘는 유일한 지금 인물이고요. 아니 우선 이번에 그 조사에서도 10%니 11%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11배인데요, 11배. 그렇죠. 자유응답을 했는데 11% 평균과 비슷하게 나왔다면 다른 조사와 비슷하게 나왔으면 상당히 인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여기서 지금 박원순 시장 1% 나온 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박원순 시장도 1위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여권에서는 보기 드문 1위네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S방역이라 그래갖고 익명 검사나 뭐 기지국 접속해서 문자 발송 이런 여러 가지 그 강력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그래서 좀 많이 매스컴 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여기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 그것보다도 이재명, 박원순 중에 이재명 쪽이 항상 한 반 걸음씩 앞서가거든요.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집중도가 거기도 싹 빨려 들어가니까 박원순 시장은 뭘 해도 대선 주자로 안 보는 거 봐요. 그래서 역시 선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조금 늦는 감이 있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그 키워드 중에 뭐 기본소득이나 돈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나마 다른 후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잠정적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진다는 이슈 파이터잖아요. 맞습니다. 유일한 지금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야권 쪽은 일자가 많다. 여권에선 박 시장이 1위다. 그 얘기군요. 맞습니다. 자, 이번엔 또 전 팀장 가져온 숫자는? 네, 28%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한국갤럽 조사에서 1위 차지한 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거든요. 완전 비교되게 지금 다른 분들 일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맞아요. 28 기록한 이낙연. 네. 근데 확실히 지금 뭐 대선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총선 후 일주일 동안 어떤 긍부정 비율을 봤을 때 38.5 대 35.9였고 그때도 뭐 지지한다, 유능하다, 만족하다, 좋다, 철저하다, 꼼꼼하다 이런 단어들 보였는데 최근 한 달간의 반응을 봤더니 43.7 대 24.5로 긍정 반응이 또 훅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치인 가운데 긍정이 더 높은 경우 자체가 드물잖아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이게 뭐 거의 2배네요. 맞습니다. 긍정이. 그리고 그렇지만 대선 관련 언급량은 한 7,700건 정도 그래요. 그렇지만 긍정 반응 보면은 뭐 지지하다, 경쟁력이 있다, 잘한다, 유능하다 이런 단어들로서 굉장히 호감 플러스 능력이 있는 어떤 인물로 지금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보단 총리가 훨씬 더 언급량이 많은 걸 봐서는 우리가 약간 또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총리 중에 대통령 되신 분이 거의 아직은 없었다.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여지네요. 자, 어때요? 이제 지금까지 두 분이 주목한 숫자들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야권에는 지금 후보군 자체가 없다. 네. 그리고 이낙연 독주 체제가 확연히 보인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야권에는 대선 주자군을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그 동아일보에서 21대 이번에 당선된 초선 의원 1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여권 후보들은 역시 이낙연 총리를 선택했고 2위로 이제 이재명, 김부겸, 3위 그 다음이 박원순, 김경수 이런 순으로 이야기를 한 반면에 야권에서는 없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희룡 지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군이 없긴 없지만 원희룡 지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굳히기 계속 될까요? 근데 저는 예전에 봤을 때 지금 아직 2년이나 남았어요. 이 시점에서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맞아요.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나 격동의 정치인데요. 네. 저희 앞코너에서도 지금 당대표 나오실지 말지에 대해서 나오는 쪽으로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더 두고 보고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팀장 또 그다음 가져온 숫자는? 40입니다. 그건 뭐예요? 20일 내일이죠. 고3 등교 계약인데 빅데이터 상에서 20일 계약에 대한 부정 비율이 긍정 비율보다 높더라고요. 24.3 대 40.4 이렇게 나와서 40이라는 숫자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만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맞습니다. 지금 언급량이 한 13,000건 정도 되는데 보시면 연관어가 등교, 온라인, 계약 연기라는 단어 보이고요. 예. 교실, 방역, 학부모, 그다음에 이태원 집단 감염이라는 이 키워드들이 이 교실 내 집단 감염 그리고 그때 이제 이태원에 갔던 고3 학생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부정 감성어도 우려, 어렵다, 불안하다, 불안감, 부담, 혼란, 불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벌써 3개나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그거죠. 예,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좀 인터넷상의 여론이 좀 있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교 계약 시기를 미뤄달라는 게 4시 기준으로 해서 23만 4천 건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키워드에 보면은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급식 부분이에요. 밥 먹을 때 이제 그게 더 학교 자체가 워낙 그 전파 속도가 빠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은영 소장 자녀가 지금 몇 학년? 내일 계약하면 3학년이. 고3이에요? 예. 어이고. 그래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긴 한데 프랑스 보니까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70여 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런 지금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교육부도 또 각자 학생이나 학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안 보내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그건 또 많이 좀 여지를 남겼더라고요. 네네네. 조금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격주나 뭐 이런 식으로. 참 해서. 조심스럽네요. 이은영 소장 또 어떤 숫자 가져오셨어요? 저는 10명 중 9명이라는 걸 갖고 왔는데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한성공회의소랑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한 그 빅데이터 관련한 국민 인식조사인데요. 이게 국민 1,038명하고 전문가 270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전국을 거치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또 동선을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90.3%가 나온 결과입니다. 너무 개인정보 또 인권 침해 아니냐 했는데 그렇죠. 아니다. 공익을 위해 공개해야 한다가 압도적이다.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이용했느냐 했더니 이용했다는 게 56.3%가 나왔고 그리고 이용자 중에서도 거의 뭐 절대 다수인 92.7%가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워낙 좀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상당히 인식이 많이 이번 코로나 정부를 통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활성화를 해서 개인정보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도 77.4%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전국 하에서 나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인식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또 이쪽으로 달려가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나 걱정을 또 너무 안 해도 안 돼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대입하면 이런 숫자가 나올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왜 GPS 정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은 GPS 정보 자체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죠. 그 자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위치 정보 노출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모든 곳에서 GPS 정보 활용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물론 코로나 방역에는 큰 도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또 개인정보 유출이나 또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차원에서는 조금 더 차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 개인정보를 쓰지 말라고 하는 목소리 내기도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워낙 비상이라고 그래서 거죠. 저도 지난번에 토론회 한번 나갔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별로 없고 90% 이상이고 설사 있다고 하면은 좀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또 오늘 이 소장이 90 가져왔잖아요. 앞으로 이게 언택트 산업이나 비대면 진료 이렇게 개인정보 많이 다루는 영역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그러나 있어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지 맙시다. 네네. 그 얘기예요. 예.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